혹시 늘 을의 연애를 반복하고 계신가요? 상대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랑받고 싶어서 더 잘하려 했지만 결국은 집착과 불안, 통제로 관계를 망쳤던 기억.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난 도대체 왜 이럴까? 나만 이상한 걸까? 자책을 심하게 하면서 나 자신이 더 싫어집니다. 감정이 도무지 컨트롤되지 않는 자신을 원망하게 돼요. 혹시 지금 이 말들이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지,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렵고 힘든지를, 특히 어릴 적 상처가 무의식에서 나의 사랑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사랑 앞에서 자꾸 움츠러들고 불안해진 이유를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의식 심리치유 전문가 에밀리입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무의식 패턴들이 있는데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무의식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 3가지만 뽑아왔어요. 첫 번째, 사랑은 결국 떠난다는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내가 신나서 말을 걸 때마다 부모님이 날카로운 반응으로 조용히 해 라고 했던 순간, 슬퍼서 울고 있는데 부모님이 와서 나를 달래주기는커녕 그 정도가 울 일이야? 라며 감정을 탁 잘라냈던 기억. 몸은 옆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바쁘고 딴 데 가 있었던 부모의 모습. 이런 정서적 단절이 반복되면 아이는 혼자 상상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 거구나. 어차피 다 떠날 거구나. 그래서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결론은 사실 머리로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이 나의 생존을 위해, 감정 위에 스스로 내린 방어적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은 고스란히 내 무의식의 신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어릴 때 실수 하나에도 크게 혼났거나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채우지 못해서 외면당했던 경험이 많으셨다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믿게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사랑받을 수 없어. 이런 분들은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려고 하면 좀 불편해져요. 지금은 좋게 봐주겠지만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실망하겠지. 이런 생각이 아주 깊숙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이나 관심 앞에서 따뜻함보다는 뭔가 의심이나 불신이 먼저 올라오고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사랑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좀 낯설고 때로는 위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준다고 다가와도 자꾸 막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스스로 관계를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저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다가와줬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되게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 도대체 나를 왜 좋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은 분명히 나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좋아하는 걸 거야. 내 전체 모습을 다 알게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과 달라서 실망하겠지? 그런 불신이 되게 깊게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실망하고 떠날 거야 라는 그 의심 때문에 되게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불안이 되게 심했고 의심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든 방어 패턴이구나.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구나. 그냥 나 스스로 그냥 그렇게 단정을 짓고 내가 나 자신을 낮게 평가해서 그 관계를 내가 잘라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나는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의식이 되게 깊게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한참 지난 후에 나서야 그거를 제가 인지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랑을 그냥 순수하게 사랑으로 받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저처럼 시행착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사실은 용기거든요. 세 번째, 진심을 보이면 상처받는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표현했다가 크게 거절을 당했거나 그 마음이 조롱이나 무시로 돌아온 기억이 있으셨다면 이런 신념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 엄마한테 나 기분이 너무 좋아 라고 신난 마음으로 말했는데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깨방정을 떠네 라는 무시, 차단의 반응이 차갑게 돌아왔던 그 순간, 그때 어린아이가 느꼈던 감정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당황, 수치심, 고립감, 외로움. 그리고 아이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려요. 앞으로는 내 마음 드러내지 말자.
진심을 보이면 상처만 돌아와. 이 결론이 무의식의 생존 전략으로 저장됩니다. 진심은 위험해, 감정을 표현하면 다쳐 라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너무 외롭고 따뜻한 온기를 너무 원하면서도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철벽을 치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이런 경험이 강하게 뿌리내린 사람은요, 사랑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기뻐하고 마음을 열고 설레야 할 타이밍인데 이상하게 불편하고 무서운 감정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것도 알고 과거처럼 나에게 상처를 줄 사람이 아닌 것도 아는데도 그냥 자꾸 막 거리를 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차단하고 싶어지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앵커링이라고 해요. 예전에 상처받았던 감정이 특정 자극과 연결되어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그때 감정을 다시 불러오는 현상이죠. 그 순간 감정은 현재가 아니라 그 어린 시절 상처를 받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요. 내 무의식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없는 현재의 사랑 안에서도 이전의 상처가 재생되면서 불안을 일으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예전에 왜 뜨거운 후라이팬을 손을 댔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다면 프라이팬을 다시 보면 막 움찔하잖아요. 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다가 크게 체한 기억이 있으면 그 음식을 다시는 안 먹고 싫어하게 되잖아요. 무의식이 그건 위험해 라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감정적 경험도 동일하게 작동돼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게다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 옛날 일이 지금의 날 이렇게까지 만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어린 시절에 크고 작은 아픔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억이 흐려졌다고 해서 감정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굉장히 사소해 보였던 상황, 부모님이 바빠서 나는 언제나 챙김을 받지 못했던 기억, 내가 울었는데 아무도 곁에 없었던 기억, 혼자 집에서 외롭게 시간을 늘 보냈던 기억들, 그 기억에 정확히 어떤 순간이었는지 흐릿할 수 있지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반응해요. 그럼 이런 무의식적 앵커 반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정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의식은 억지로 없애려고 하거나 막 억누르면 억누르려고 할수록 더 강하게 올라오고 저항을 하거든요. 나 왜 이래? 또 불안해졌어. 라고 자책하고 그 감정을 막 저항하고 억누르지 마세요. 대신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을 피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과거에 어쩌면 내 상처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감정을 인정해주는 순간 무의식은 처음으로 그 감정을 안전하게 느껴도 되는 걸로 인식합니다. 그 인식이 나를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느끼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차단하거나 외면하는 방식으로 버텨오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이 있어요. 나에게 누군가가 다정하게 다가왔을 때 왜 불편할까? 라고 물으면서 그 불편한 마음을 관찰해보기, 밀어내고 싶을 때 내가 두려운 건 뭘까? 라고 내면에게 질문해보기, 혼자 조용한 공간에서 감정이 올라왔던 장면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그러면 현실의 내 마음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무의식을 다루는 심리치유 세션을 활용해보세요. 무의식의 앵커 반응은 단순한 의지나 혼자 하는 노력만으로는 바꾸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감정의 근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확히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이럴 땐 전문가의 도움으로 무의식 깊이 들어가서 감정의 연결고리를 찾아주고 안전한 감정 경험으로 다시 재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무의식 심리치유 세션을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어릴 적 상처가 나의 현실 연애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의 각 회당, 애착, 유형별 영상을 보시면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